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를 4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전국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최종 의견은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이 사시 존폐 문제로 법조계 안팎으로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한봉 서울지방변호사의 사무총장 그리고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더 이제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변한봉 서울지방변호사의 이제 사무총장은 사실 존치를 지금 주장하는 입장이신 것이고, 자, 제 왼쪽에는 이호영 우리 법조인협회 대변인은 이제 사시 폐지, 예정대로 사시 폐지를 하자라는 이제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법무부가 지난 3일이었죠. 목요일 날 2017년 사시를 폐지하기로 돼 있던 입장을 바꿔서 4년 더 이제 이 사시를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니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이런 결정을 놓고 뭐 찬반 양쪽 진영 모두 뭐 다 미봉책이다라고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변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주무부서로서 확실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법무부도 당초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브리핑에서는 그 현 단계에서는 아직 로스쿨의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합의는 아직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사법시험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 이제 로스쿨 학생들과 일부에서 이 반발을 들어가지고 다시 이걸 국회에 공을 떠넘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주무부서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호영 이 법조인협회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 변 총장님이 방금 지적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그 사법시험의 폐지는 이미 2017년에 네.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이는 2009년에 로스쿨이 개헌한 이래로 벌써 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네. 네, 그동안에 법무부가 어떤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 네. 지난 법사위의 그 사시조치 공청회에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의원들로부터 심각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로부터 2주 만에 이런 졸속적으로 이제 2017년에 예정돼 있던 폐지를 4년간 더 유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변 사무총장께서 이 로스쿨 학생들이나 이 로스쿨 원장 또 로스쿨에 몸담고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법무부가 좀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지금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혼란스럽고, 더더군다나 기존에 이 2017년 당초 예정돼 있던 어떤 그 일정을 법무부 스스로가 이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연한 지금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지금 로스쿨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법무부가 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로스쿨에 재학 중인 그 학생들은 2017년에 그 사시가 폐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로스쿨에 진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로스쿨은 돈스쿨이다, 음서제다라는 어떤 각종의 그 로스쿨에 대한 그 마녀 사냥이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사시는 2017년에 폐지될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는 착실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2017년에 폐지가 되기로 이미 8년 전부터 예정돼 있던 것을 4년간 더 유예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사실을 존치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심각한 그 배신감과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법조계에서는 이제 로스쿨 그 학생들이나 이제 로스쿨 그 교수 이런 분들의 지금 어떤 이런 지금 집단적인 반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법무부가 더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원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 집단적인 떼법 쓰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좀 이 로스쿨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스쿨 학생분들의 분노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여기서 명백히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사실을 존치하는 것은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실로 회계자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로스쿨 합격자 수 1,500명을 뭐 1,000명, 500명으로 줄이고 그 인원만큼 사실 배정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로스쿨 통해서 배출되는 연년 1,500명 정도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거에 네. 부과해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사법시험 별도 인원을 두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로스쿨 학생 입장 쪽에서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로스쿨을 선택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200~300명 정도의 소규모의 출구를 만들어 놓는 것이 로스쿨에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스쿨 자체는 제도의 설립 취지라든가 지향하는 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불구하고 뭐 몇 가지 잘못된 사례들, 물론 저희도 로스쿨 학생들 모두가 금수저라든가 음소제라는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로스쿨의 제도를 보다 보니까 제도의 허점을 통해서 일부가 그러한 금수저라든가 음소제의 특혜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걸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대변인 잠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은 어차피 폐지될 제도라다 보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로스쿨에 대한 개혁을 촉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개혁이 저희가 납득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4년을 또다시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로스쿨 입안자들, 로스쿨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4년의 사달 제도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4년 한시 조치가 아니라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본래 제도 설립 취지에 따라서 정확히 운영될 때까지는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할 것 같다. 네. 대신에 로스쿨의 운영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명, 300명 소규모로 주고 로스쿨의 인원이라든가 학사에서 건들지 않겠다고 하게 된다면 로스쿨은 피해가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이제 로스쿨이 외부에서 볼 때 더 이상 어떠한 문제점도 없고 제도적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네. 사법시험은 이제 폐지될 당연한 수순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네. 그것을 4년이라는 식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로스쿨에 있어서 좀 더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법시험 존치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로스쿨의 안정을 위해서 1,500명의 인원을 건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법시험 존치론의 논거입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변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스쿨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사실을 같이 병행해서 존치하는 방안, 이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뭐 정치계나 법조계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뭐 개선책이라도 할까요? 아니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시가 존치되면 그 로스쿨에 피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시가 이제 확정적으로 폐지가 되고 네.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 제도가 이제 이행을 하면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이렇게 양 제도가 이제 존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기성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양 제도가 똑같이 있는데 네. 왜 굳이 사시를 안 가고 로스쿨을 가냐. 이것은 마치 실력이 없어서 그냥 로스쿨 가는 거 아니냐. 네. 약간 이러한 어떤 좀 덧씌우기, 이런 피해, 좀 그런 덧씌우기의 피해를 보는 측면이 분명히 그런 있습니다. 시선들이 있을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전에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실력이 없다. 네. 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실 텐데요. 네. 뭐냐면은 옛날에 변호사를 100명, 200명 뽑던 시절에는 모든 그 사시 고등고시 합격생들이 판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이 나중에 법조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판검사 경험 없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기성 법조인들이 아니 어떻게 판검사도 안 해보고 변호사를 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 두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 연수원 출신 변호사님들 아주 훌륭하게 일 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들어왔으면 그 로스쿨 출신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일원화돼서 제도가 발전을 했고 기성 법조인 역시 이제 사시가 없어지고 로스쿨로 변경이 됐구나.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인데요. 양 제도가 이렇게 존속을 하게 되면 마치 기존에 있던 법조인들이 우수한 법조인이고 그렇지 않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이류다. 이런 식의 좀 오해를 받는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인식이나 시선들이 네.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네,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변 사무총장님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던 네. 부분이 그 로스쿨의 제도의 공고화, 그다음에 개혁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한 개혁에 과연 사실을 존치한다고 해서 로스쿨 제도의 어떤 현실화나 공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 법무부가 이제 갑작스럽게 대법원이나 교육부와 이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데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80% 이상이 사실 존치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도 이런 고유책과 또 이런 이제 갑작스러운 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서 또 이 법무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안을 지금 뭐 3가지 아닌가를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 사법시험과 유사한 예비시험제도 도입.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그 예비시험이라는 것은, 그 로스쿨에 들어오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자. 이게 바로 이제 예비시험인데요. 네. 이러한 예비시험은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름만 바뀌어서 사시가 존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로스쿨 3년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네. 지금 사실을 보는 것처럼 또 그냥 사실을 응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명칭은 예비시험이겠지만, 그렇게 예비시험을 이제 법무부의 의견대로 그렇게 예비시험을 보게 되면 네. 결국 로스쿨 입학률이 떨어지고 로스쿨 제도가 발붙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따라서 네.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네. 그 법무부가 이렇게 사시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게 된 배경이 그 사실을 존치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 그게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됐었는데요. 네. 법무부 여론조사의 질문지를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사실을 존치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매우 그 질문이 사실을 존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법무부의 이번 그 결정에 근거가 된 여론조사는 상당히 부당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점에서 좀 네, 두 가지 우리 점을 변 지적을 사무총장께서 해보고 네,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비시험에 있어서는 저희도 물론 찬성하는 측은 아닙니다. 네. 예비시험을 도입하게 될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 예비시험을 도입했던 이유는 일본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거나 예비시험을 합격하거나 모두를 사법연수소에서 1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비시험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예비시험만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게 되면은 어떠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제도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 전체로 뭐 사법연수를 대체하는 연수기관을 설립한다라든가 해서 별도의 통을 열어놓는 것이 맞겠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내용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법무부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우리 이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단체들 주장하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시험을 존치될 경우에 변호사의 계층화가 이원화가 발생할 수 있고, 당초 합의에 바라기 때문에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래서 찬성하십니까? 라는 로스쿨 측에서 맞는 설문을 냈었고, 두 번째로는 사법시험을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공정성 측면에서 사법시험이 존치될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두 가지를 물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시험 존치 설문이 편향했다라기보다는 로스쿨 설문조사도 그쪽 의견을 받아들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앞서 그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듯이 이제 법무부는 이 밖에도 이제 이 로스쿨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해서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이 연수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법무부와 또 한편에 이 이제 양대 이제 하나의 이 법조계를 이끌고 있는 이 대법원 측에서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중요한 이 사시 제도를 법무부가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유예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법원의 이제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공식적인 워딩 자체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대법원도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사전에 이 문제를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시험 존치 논쟁 등은 이미 2010년, 2009년부터 촉발된 문제였던 것이고, 이미 변호사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대법원과 법무부 모두에 있어서도 변호사 단체는 그동안에 줄곧 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대법원이 사전에 법무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보다는 이미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었고, 그동안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아마 제 생각에는 대법원에서 그렇다고 해도 결국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무기관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서 주무기관은 명백히 말해서 법무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전에 우리에게 언질하지 않았다는 게 불쾌했던 것이지 의견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의견이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분명히 이 논쟁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 대변인, 이 로스쿨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또 정치권 이제 자제들의 이러한 또 문제점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앞서 우리 이 대변인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뭐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고 뭐 금수저, 운수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이 로스쿨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시가 그래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로스쿨 음서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 중에서 실제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야당의 신기남 의원 사태도 있었는데요. 그것 역시도 그 신 의원이 본인의 자제를 그 졸업시험에서 구제해달라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네.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그 해당 로스쿨 측에서는 신 의원의 자제를 최종적으로 탈락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중에 이제 뭐냐면은 로스쿨의 입시 제도가 과연 투명한 것인가? 네. 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현재 드러난 입시 비리나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전혀 없었고 학사 과정 역시도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짧게. 자, 또 반면에 이 사실을 존치하게 될 경우에 이 사실 낭인 또 사실 카르텔 그야말로 정관예우의 뿌리가 이 사법 고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사실에 대한 폐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 문제는 사법고시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명, 200명, 300명 접게 뽑던 시절에 워낙 그 소수의 특권층의 인원이 물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카르텔 문화가 형성되고 전관이후 기수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법시험을 1000명으로 뽑던 이유는 그런 문제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사법시험 1000명을 뽑고 난 후에는 서울에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자청해서 무변촌이라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없는 지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긍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제도의 문제, 숫자의 문제였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법무부가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자, 국회 이 사법위원회에는 이 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이 양측의 이제 찬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그 어떤 입장이랄까요? 그걸 반영할 것인지 먼저 우리 이 대변인께서부터 짧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1995년부터 그 법무부, 대법원, 그다음에 학계, 네.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특히 그 배경은 이 법률 시장이 개방되고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암기 위주로 시험을 합격한 그 사시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러한 점에서 이제 로스쿨이 도입이 됐던 거고요. 네. 그러한 로스쿨 도입의 취지대로 네. 이제 로스쿨 제도를 공고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총장님께서 좀 짧게 말씀을 끝으로 국회의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법안 자체를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논의를 못할 것이 아니라 네. 조속히 본회의에 붙여서 본회의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국민의 총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 찬반 양측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